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15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137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옵니다. 어제부터 요란하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눈이 오면 많이 길이 미끄러울 겁니다. 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고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산과 들, 도시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든 눈으로 인해서 사람의 감성이 많은 부분을 터치당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다만 눈으로 인해서 또 많이 힘겨워하시는 우리 교통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청소 관련하신 분들 또 그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관공서 비상이고요. 모든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만 추운 거리에서나 추운 난방이 잘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눈에 대한 어떤 걱정과 추위 또 그것을 치워야 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는 많이 힘겨움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눈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폐해를 자아내는 것이기도 하죠. 12월입니다. 12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이제 절반이나 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는 12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좋은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들이 이 현실적인 모든 일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주변 많이 건강하고 미끄럽고 하여튼 오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되는 모든 일들이 또 원활하게 풀려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11시에 이제 신임 부시장 이제 면담이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하루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소화하고 이겨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이러한 시간들을 제 삶 속에서 곱게 눈송이처럼 쌓아가고 눈사람이 아닌 정말 오래 남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시를 쓰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닥 또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이 즐거움과 흥겨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해주실 때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무엇보다 건강과 일상에 대한 평안이 좀 더 우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곳에서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들도 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겪는 일들이야 매일 거의 다반사 유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교롭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나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을 제가 또 직접 가봐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 달에도 2건이나 제보된 내용을 놓치고 있는 좀 간과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놓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괜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제보자가 그분들에 대한
물론 이제 저한테 연락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아픔이나 혹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우려도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업무 처리를 진행하면서 하고 나서 빨리 연락을 드려서 뭔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연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어지고 갖게 되는 일들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매일 시를 쓰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뭔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를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분발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생각으로만 멈춰지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가 직접 시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시를 쓰는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써놨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뭔가 내용을 잡아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가 없이 무언가를 막연히 그냥 시작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막상 내가 뭘 써야 되지 하는 고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상 나에게 느낌적으로 왔던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내가 습작을 하거나 그것을 메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내용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무의미한 그러한 소모점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나 무엇을 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를 쓰는데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을 막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첫째, 시를 쓰기 위한 작업으로서 내 자신에 대한 열심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를 쓰면서 문장의 단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나갈 때 행과 열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막 써대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행과 열을 맞춰주면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비유와 함축으로서 축소시켰을 때, 그러니까 엑기스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의 공감과 독자들에 대한 기쁨으로, 위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눈으로 인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지자체, 전국 지자체들은 지금 눈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도로 상태는 아직까지 그렇게 험난하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또 나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도 그렇고 지금 고양시 이제 제가 있는 곳이나 고양 특례시나 또 주변 경기도 이쪽 북부 외곽 쪽으로 외에는 괜찮은 것으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정차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그 어떤 집회나 시위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지탄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한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을 한번 되돌려봐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좀 더 진입했다라는 그 시점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도로를 그 어떤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는 좀 더 우리나라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을 다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의 말씀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비장애인들이 물론 출퇴근 시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 그 장애인들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국회나 정부에서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예산 부분도 잘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사회 전 경제 뭐 모든 부분 정치 뭐 할 거 없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막 치닫는 그러니까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으로 지금 지금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고요.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짓과 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그가 스스로 사과조차 잘못을 인정조차 안 하고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모순된 것입니다. 관행이나 지나온 역사가 그랬다 그래서 대통령은 무조건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한민국도 한 번쯤 10년 이상 정말 고통을 받아보고 그도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로 인해서 피해받고 억울해하고 힘겨워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도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과연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무조건 판단되어질 일이 또한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생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축하를 좀 받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회 케이크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 회 케이크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회 케이크에 대한 것을 제가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 케이크 다성 김승호. 생일상에 오른 케이크 연어회로 된 모습이 처음 보는 것이라서 신선하게 다가선다.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로움에 색다른 기분에 마음이 달뜬다. 흐르는 강물에 배 띄우고 닷을 달고 항해를 하며 맥을 잇고 물 흐르듯 함께 나아가는 항해. 이런 생일 파티의 흥겨움이 더한다. 네, 뭐 생일 파티 한 거, 회 케이크 먹은 거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네, 물론 뭐 생일이 또 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날 일단 그 모임에 세 분이 생일자가 12월 달에 있으셔서 그러한 자석을 준비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생일 맞은 나머지 두 분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뭔가 좀 더 활기차고 바람직한 그러한 보람된 삶이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좀 밝아져야 되고 저도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움은 너무 이제 어려움 넘어서 자꾸 이제 어려움을 너무 막 어려움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은 이제 저희 협회 식구들하고 생일 조촐하게 그냥 해마다 해오던 그냥 생일 잔치입니다. 그냥 뭐 같이 식사나 하고 그런 정도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건강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몸과 마음에 대한 건강이 정말 이 사회에도 내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도 또 내 이웃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좀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기 위한 또 열심히 보여드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물론 뭐 조문 이제 또 뭐 부고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그 가족들 유가족들 이겨내시고 힘겨움 속에서 극복하시는 것만이 삶에 대한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오늘 목요일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